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8일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심야방송을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제 방송 많이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심야방송을 꼭 해드리고 저도 잠을 잡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는 거 보답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부 전해드리고 또한 바로 이어서 또 제 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이 여론조사 여러분들 뭐 민감하시죠? 지금 제가 2개 여론조사를 발표해 드리는데요. 12월 12월 4일 5일 이틀간 조사 내용인데 상당히 내용의 결과가 차이가 있어요. 알 수 없는데 결론 둘 다 윤석열 후보가 이깁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선 0.1%만 이겨도 이겨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기면 부정선거했다고 또 난리를 쳐요. 지금 검찰이 누구 검찰입니까? 김호수 검찰이에요. 김호수가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요. 자리가 생길 때마다 5번에 걸쳐서 추천했는데 이게 안 됐어. 그러다가 이게 세용지 말하고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최고의 요직을 꿰찬 사람이 김호수예요. 근데 김호수 검찰도 안 믿어요. 자, 그러면 김호수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요. 자기네가 김호수를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김건희 코브라 컨텐츠 대기업 협찬한 거 무죄다 그러니까요, 이거 수사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을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적대시하잖아요. 이 보수 야권 인물들은 적대시해. 그거 똑같이 김호수 검찰도 김호수는 믿지만 자기네가 불리한 수사 결과 나오면 불신해. 이게 문재인 정권의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고 51%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만이 부정선거했다고 하네요. 아니, 김호수 체제에서 또 김호수 다 지침받아갖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네가 불리하면 이거 수사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설프게 이기면요, 자기네가 선거를 주관해놓고 다 자기네가 감시해놓고 부정선거했다고 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51%를 이겨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3월 9일 공정한 공천을 주장하면서 제가 3월 9일 서초갑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이 공식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해서요, 공식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팀의 일원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30여 년간 갈고 닦은 경험을 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외교 안보 정책 조그마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역공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저의 노력을 평가해 주셔서 방송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요, 2개 여론조사인데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한 결과이고요, 하나는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2개를 비교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다자 대결을 했을 때요,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0.1%로 윤석열이 리드합니다. 윤석열 38.9%, 이재명 38.8%입니다. 심상정 3.9, 안철수 3.7, 그리고 김동연 1.0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가상 양자 대결을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2%가 높아요. 윤석열 44.7, 이재명 42.7입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토마토에서 대단히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바로 비호감도가 누가 높으냐 딱 보니까요, 그동안에는 비호감도 1등이 누구였어요? 이재명이었잖아요. 이거 뒤집혔어요. 40.02 윤석열, 이재명이가 38.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여론 그야말로 이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적으로 가상 양자 대결의 경우에 이렇게 초접전을 보이고 있는데, 연령별로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어요. 이것이 특징적 변화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정당 지지를 보면 국민의힘이 32.9, 민주당이 30.1이고 정의당 3.0, 국민의당이 되게 높아졌어요. 9.4, 열린민주당이 7.9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갈등 원인 쭉 여론조사를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45.7, 김종인 위원장이다가 33.6, 그리고 이준석 대표다가 16%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14.6%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 결과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요, 폴리뉴스 의뢰를 통해서 리얼미터가 12월 4, 5일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 ARS로 여론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다자만 분석했어요. 윤석열이 42.3,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38.4, 그래서 3% 정도, 4% 정도 리드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토마토 미디어에 따르면은 다자 대결일 경우에는 다자 대결일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40대 3.7이니까 38.3이니까 1.7%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리얼미터에서는 거의 4% 차이가 난다. 이 정도로 똑같은 날 똑같은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리고 심상정은 4.5, 안철수 3.2, 허경영이 1.6입니다. 자, 그리고 조원진 0.8, 김경재 0.7, 김재현 0.6, 김동연 0.6, 손학규 0.5입니다. 자,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요, 심상정, 안철수 이 두 분은 정당의 대표죠. 정당 나름대로 틀을 갖춘 정당이고 나머지는 제가 평가를 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지율을 보면 조금 분석을 해드릴게요. 조금만 분석하면 성별로 분석했을 때는 윤석열이 남성, 여성 모두 이깁니다. 남성은 42.3 대 39.7, 여성은 43.3 대 37.1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20대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앞서요. 34.5 대 이재명이 25.8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심상정이가 12.9, 그리고 30대 후배에서는요,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가 다소 앞서요. 윤석열 35.5 대 이재명이 42.4입니다. 그 다음에 40대에서는요,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54.0 이재명, 윤석열 31.0입니다. 60대 이상은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입니다. 58.5 대 이재명이 28.2입니다. 그래서 20대하고 60대, 그 다음에 40대 간의 세대 대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30대하고 50대 연령층에서 윤석열과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합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도요, 이 TK, PK에서는 윤석열이 앞서고 호남권에서는 이재명이가 앞서요. 그래서 지역 전통적인 영호남의 지역 대결 구도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원의 승부처라고 하는 세 권역 중에 서울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7.6 대 28.9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요, 아주 초접전입니다. 이재명이 41.9, 윤석열이 40.5입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요, 윤석열이 앞서요. 충청도에서는 윤석열 43.6, 이재명이 37.4입니다. 그래서 중원에서 윤 후보가 전반적으로 이재명보다 앞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원 승부처에서 앞선다, 이걸 보면 특히 충청권에서 무려 6%가 앞선다, 이걸 보더라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69.6%가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안 후보 지지율은 13.6%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정당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요, 84.4%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7.2%가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고, 무당층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24.1대 이재명 후보 18.3입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원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고, 이런 점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유리한 구도가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중도층에서도
45.3 대 38.3으로 윤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요, 46.4 대 44.1. 그래서 2.3% 정도로 윤석열이 앞서는데,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린 토마토 뉴스 양자 대결 구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0. 거기서는 뭐 1% 차이가 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상세 분석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 호감도에서는 윤석열이 37.4, 그 다음에 이재명이 35.5, 그래서 3.3% 정도가 앞서요. 그 다음에 당선 전망에서도 윤석열 후보 45%, 이재명 44.7%, 그래서 0.3의 박빙 차이로 윤석열이 리드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 여론도 51% 대 연장 41.9%, 9.1% 차이로 교체가 우세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긍정이 41.1%,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그 다음에는 이 부정평가는요, 부정평가는 56.2%입니다. 그래서 긍정 대 부정이 15.1% 정도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7.1, 민주당이 33.7입니다. 4%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요, 잘못한다는 56.2%, 잘한다는 41.1%, 그러니까 15%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5.1% 차이가 나는데, 이 중에 절반만 윤석열을 찍어도 15%니까 7%로 이겨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안 되고, 최소한도 이기는 편차가 2자리 편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1%가 넘어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여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검찰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김호수가, 여러분들 봐요, 제일 무능한 넘버원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넘버2 무능한 게 누굽니까? 부정부패와 무능, 그리고 위선, 이 세 가지가 키워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자, 무능과 부정부패와 그리고 위선, 문재인 1등, 이재명 2등, 3등이 누구예요? 3등. 제가 보기에는요, 뭐 부정부패까지는 잘 모르지만 무능력, 그리고 위선, 이게 바로 김호수 한 3등 정도 갈 것 같아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검찰 내부에서 지금 전에는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려고 그러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정권 실세와 관련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검찰의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검찰 반란의 기본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려는 현 여권에 대한 반발 측면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검찰 반란이 김호수가 드러나가면서 좀 조용해졌어. 그러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부터 검사의 반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이 검사의 반란 제대로 좀 보도를 해줘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검찰의 반란 현상을 자세하게 그리고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리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터지고 있느냐? 역시 바로 공수처 그리고 검찰과의 갈등인데요. 그 이유는 공수처가 말이죠, 김우서보다도 더 앞장서서 여권 입장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정권 코드를 맞추는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수사의 바로 일환이 뭐냐? 바로 이성윤 관련 사건이에요. 이성윤이가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아끼는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왜? 경희대 법대를 나왔어. 경희대 법대 나온 사람 중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빼놓고 최고 출세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검사장 이상 승진은 제1호가 이성윤 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려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권력 실세들 수사하면서 갖고 있는 비리 정보들이 많아서 잘라내면 이성윤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 불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래서 고검장 영전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성윤이 공소장이요, 언론에 유출이 됐어요. 당연히 유출될 것이죠. 법원에 다 넘어갔는데. 그리고 킥스 검찰 안에 내부망에 다 공개가 됐는데, 올라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와버리니까 박범계가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이성윤이, 박범계 아마 넘버원 프라이어리티가 이성윤이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윤이 공소장에 나와서 야 이거 문제 많네. 이성윤이 이거 뭐 영장 보내야 되겠네. 구속시켜야 되겠네.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바로 그 공소장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됐는지 조사하라. 그래서 감찰을 실시했어요. 법무부도 감찰하고 법무부 그다음에 대검에서도 감찰했어. 나온 게 하나도 없어. 나온 게 없으면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에서 유출된 걸로 알고 수사팀 잡으려고 감찰권과 진상조사를 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진상조사한 결과를 당연히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 당시 박범계가 얼마나 당당하게 감찰을 지시했어요? 나온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지검 검사들은 아예 이 열어본 적이 없다. 공소장을 자기네가 업무상 봤을 뿐이지 불법으로 유출한 흔적이 전혀 없다. 이거를 면죄부를 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죄부를 안 줘. 면죄부도 안 주는 상태에서 공수처가 수원지검 당시 수사팀들을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검의 서버를 다시 압수수색해. 그러니까 이 수사팀들이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열받겠어요. 자기네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진상조사, 감찰조사 해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다고 공표를 해줘야 우리 국민들도 검찰 내부에서도 역시 수원지검 수사팀은 훌륭해. 이런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사해놓고서도 발표를 안 해. 그런데다가 공수처는 계속 압수수색해. 압수수색하니까 이점석 주임검사 같은 경우는 나한테 통보도 안 하고 제대로 내가 참가하지 않고 압수수색에 이거 인정 못해. 그러니까 공수처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없는 걸로 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형편없는 공수처예요. 그러니까 수원지검 이 수사팀에서 입장문을 내놨어요. 법원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린 거예요. 입장문을 올린 게 뭐냐? 유출 사실이 없으면 그리고 진상조사해서도 밝혀진 게 없으면 밝혀진 게 없다라고 그대로 말하자면 공식 발표를 해달라. 예. 그런데 공식 발표를 안 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대검 감찰부는 검찰 구성원들이 이게 무고하게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입을 딱 다물고 있냐 이거예요. 왜 딱 입을 다물고 있느냐? 이것도 비판 문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판문은 뭐냐?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공소장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얘기는 그리고 박범계가 이 감찰을 지시한 이유는 공소장 유출 행위는 공무상 비밀 누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볼 때는 비밀 누설이 아닌데 비밀 누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밀 누설이라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소 제기 후에 공소 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져서 영장 범죄 사실 자체로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김호수 총장은 공소 제기 후 공소 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검 입장을 명확히 해서 이런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입장에 말하자면 수사팀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어제 대검 확대 간부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입장이 나오긴 나왔어요. 김호수 입장이. 그런데 입장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사필 규정이 될 것이다. 이게 사필 규정으로 귀결될 것이니 맡은 직무나 열심히 다 해달라. 예. 아리송하다요. 자기가 입장 발표하기가 아리송하다. 이거 맞아요. 코미디 프로 같아요. 코미디 프로. 야, 그러니 이게 검찰의 반란이 안 일어나겠어요? 검찰의 반란이?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김호수의 공식 입장이 공수처가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필 규정으로 기결될 것이니 일이나 똑바로 열심히나 해. 이게 입장이에요. 와, 이게 김호수가 할 일입니까? 이게 일단 말단의 검사도 이런 입장은 발표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찰 내부 분위기가 지금 방방 뜨고 있어요. 검찰총장이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고 그리고 특히 주요 현안으로까지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정작 발표한 내용을 보면 다른 국가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 중인 수사와 현행 규정상 자율성이 부여된
대검 감찰 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수사와 감찰에 관여한 것으로 비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 야, 참 이게 김호수 검찰총장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국가기관은 결국 뭡니까? 이게 공수처고, 그리고 자율성이 부여됐다는 대검 감찰 조사는 한동수가 하는 감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수가 상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김호수가 공수처 수사와 대검 감찰 조사 진행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 이게 김학의 사건 수사예요. 이성윤 공수장 유출과 관련된 수사예요.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언론에 보도된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최근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방법으로 관련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 적절한 방법이 뭐예요? 전화했다는 거죠. 이 김호수가 김진욱이 무서워서 직접 전화했겠어요? 차장검사 정도나 시켜가지고, 야, 그거 김진욱이한테 조금 살살 좀 조심해라고 그래. 우리 분위기가 조금 안 좋으니까 그것만 신경 쓰라고 그래. 하나만 한 얘기를 이 정도로 했겠죠. 이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단순히 보면 본인이 근무하는 대검 압수수색만 신경 쓰이고 김학의 수원지검 수사팀은 그대로 공수처 수사를 받으라는 메시지냐, 이런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가 어긋나길 바랐지만 역시나 실망스럽다. 그리고 왜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나도 없는 이 김호수, 굉장히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리고 대검 감찰부 발표 7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박범계가 지시를 했어요. 진상조사하라, 감찰하라. 발표하지 않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도요, 이성윤 공소장을 열람한 검사 중 친여 성향 검찰 간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결과를 지금 발표하지 못하고 숨기는 건 아니냐,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런 지금 반응이에요. 그리고 현재 아직 조사 중이다. 아직 조사 중이지만은 사필 규정으로 기결될 것이니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아직 조사 중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내부 자기네 검사들한테 하는 이 입장문 하나도 김호수는요 제대로 알지를 못해. 능력이 없어. 검토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조사다, 감찰다, 이건 법률적 용어잖아요.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제 법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데 저도 조사와 감찰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 줄 저도 알아요, 지금은. 그래서 처음 올린 입장문에서는요, 대검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쳤느냐, 대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다, 감찰 조사가 아니라 진상조사라고 바꿨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1차적으로 진상조사하고 2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감찰로 전환해요. 근데 지금 감찰로 전환이 안 돼.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잘못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걸 보면 한동수 감찰부장이 진행하는 감찰 조사에 대해 검찰총장은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전혀 모르는 깜깜이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상황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한동수한테. 그러니까 김호수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뭘 또 제가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이성윤 공수장 유출과 관련해서 박범희가 노골적으로 공수처 편을 들고 있어요. 왜? 자기가 지시했으니까. 자기가 지시해놓고 아직 대검 감찰 결과도 공표가 안 됐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자기 입맛에 맞게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 박범계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박범계가 이런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을 빨리빨리 공개하라 압박한 사람이 박범계예요. 국정농단 사건 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안이 이렇게 논란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공수처 수사를 언급하면서 공수처의 위법 수사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고, 친여 성향 이규현 검사의 수사기밀 유출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박 장관이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문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 MBC에서요, MBC에서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8일이잖아요. 7일, 6일날 저녁에 MBC 뉴스가 보도했어요. 뭐라고 보도했느냐, 법규를 비웃는 공소장 유출,
책임 물어야 바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공수처가 수사해서 이 공수처 유출한 범인을 찾아내라, 검사를 찾아내라,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 보도 내용의 뉴스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거죠.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다.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페북에 입장문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MBC 뉴스는요, 기소 뒤 공소 사실은 그 자체로 비밀성이 없어서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수원지검 김학의 수사팀 입장을 비판하는 취지였는데 박 장관은 이 보도에 동의한다라는 취지로 글을 올린 거예요. 철저하게 MBC 편에서.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수사팀 해명은 듣지도 않는 것 같다. 박 장관 주장대로라면 장관의 지시를 받고도 7개월째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대검 감찰부부터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팀 비판이 선택적이라는 비판에 관해서도 선택적이라는 이런 비판도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녹취록에서 둘 간의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 이렇게 KBS가 오보한 바 있어요. 근데 오보 취재원으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수원지검장 신성식이에요. 근데 신성식 수원지검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 신성식 씨도 애완견. 그 다음에 이 신성식 수원지검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심재철 남부지검장이 맡고 있어요. 심재철이가 1인 5역을 한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징계 때. 그러니 이게 수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아서 수사 중에 있는 이규원, 윤중천의 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언론 유출 의혹, 이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박 장관은 이러한 실세 검사들과 관련된 사안은 일체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비판하는 게 바로 박범계예요.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박범계 주장도 내도남불이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 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박범계예요. 근데 이성윤 공소장에 이러한 이성윤뿐만 아니라 조국, 박상기, 이광철 이런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거명되니까 바로 이 공소장 유출 어떻게 된 건지 조사하라. 진상조사를 5월달에 지시한 거예요. 이런 이중성, 위선성이 바로 박범계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이 국정농단 사태 때 어떻게 되냐면 박영수 특검팀이 매일 언론 브리핑 이름으로 수사 상황을 발표하도록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은 사람이 바로 박범계입니다. 박범계. 그러면서 그 당시에요, 국민에게 당연히 알리는 것은 옳고 좋은 방법이다 라고까지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박범계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가 이런 공수처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기본도 못 지키고 있다.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이 고발장을 근거로 해서 무리하게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다라는 지금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 존폐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존폐론에 휩싸인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공수처법 자체 재검토해야 된다는 근본적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이승영 대전지검 검사예요. 바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서 공무상 비밀 누설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공소장 유출 관련 공수처 수사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수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을 원천 재검토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이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 검토 이런 제목의 글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지금 공수처가 얼마나 선을 많이 넘었길래 이 정도 지금 내부 반란이 일어나고 있느냐. 먼저요, 이 공무상 비밀 누설과 관련된 이승영 대전 고검 검사의 비판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에 의해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사실 유출의 공무상 비밀 누설 성립 여부를 위 판례에 대입해 보면
공수사실 유출에 의해 국가 기능이 침해되어야만이 범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해서 종국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수사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고, 담당 판사는 기소로 인해서 이미 공소장을 제출받았으므로 재판 기능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없다. 따라서 비밀 누설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각하 처분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수원지검 이성윤 수사팀의 경우에 이미 확정된 공소 파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킥스, 즉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킥스에서 공소장을 검색한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유출자를 찾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이를 제공받아 보도한 언론사 및 기자의 SNS를 기록 추적하는 방법으로 누설 행위자를 역추적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적 출발이다. 그러면서요, 공수처 수사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뛰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을 여러 번 했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부를 압색해 자료를 확보하지도 않고 수사팀 검사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메신저 기록에 대한 압색을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루트를 벗어난 것이다. 얼마나 분명히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해야 된다는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 공수처법 개정 필요성 제목인데요. 검찰 견제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가 인권보호, 수사능력, 정치적 중립성 등 여러 면에서 검찰보다 더 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없애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합리적 사유 없이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제24조 1항과 재정 신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공수처법 29조는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 공수처장의 사건 이적 요청과 공수처의 우선 수사권을 공수처가 공소 제기 권한을 갖는 범죄로 한정하고 있지 않아서 경찰 또는 검찰에서 기소 가능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하다 상당 기간 아무런 처분 없이 방치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공수처법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이 두 개 조항을 들고 나왔는데요. 강수산나 검사가 이거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2024년 총선도 매우 중대한 선거가 된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 공수처를 없애는 이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심야방송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잠시 후에 제 2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